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어 합성 모드인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성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먼저 학습에 사용을 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번에는 도큐멘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봅니다. 새 이미지. 크기는 좀 넉넉하게 A4 사이즈로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은 크기의 도큐멘트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만들어진 이 도큐멘트에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올까요? 레이어로 열기로 해줘야 되겠죠? 레이어로 열기 됐고요. 보시면 지도, 자, 학습 자료 쪽으로 가서 지도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전에 사용이 됐던 이 지도가 이거죠. 지도 1, 2, 3, 4번 모두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컨트롤 그리고 마우스 휠을 회전을 해서 작업에 적당한 크기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해서 각각의 레이어의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의 이동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동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동할 레이어나 안내선 고르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동할 레이어의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해당 이미지의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선택된 레이어만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레이어를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자, 다른 레이어는 선택이 되지 않고요.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이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동이 됩니다. 자,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그 레이어만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작업 영역, 즉 도큐멘트에서 선택이 된 그 레이어를 이동을 하고자 했을 때는 위쪽에 이동할 레이어나 안내선 고르기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의 이 방법은 이동을 할 때만 임시적으로 잠깐 선택이 되는 거고요. 이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원래 선택됐던 그 레이어가 그대로 선택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의 4장의 이미지는 다음 지도에서 캡처를 받은 4장의 장면입니다. 자, 지금의 4장의 장면은 사실 이제 합쳐져야지 큰 지도 이미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뭐 화면의 크기, 모니터의 해상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부위를 이제 개별로 캡처를 받은 것입니다. 자, 현재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 이 부분 위쪽이, 그죠? 자, 많은 영역이 보이고요. 여기는 아래쪽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그 위쪽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이와 같이 4장의 이미지를 각각의 하나의 이미지처럼 합쳐주고자 했을 때, 레이어의 투명도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럼 작업을 해봅니다. 지금의 요 레이어 3번입니다. 3번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맨 위쪽으로 좀 올려볼까요? 클릭 맨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죠? 맨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지도 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볼까요? 지금의 이 지도는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지 가장 정확하게 맞을까요? 자, 요 정도의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지도 3번이죠. 지도 3번의 그림을 이제 비교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 레이어의 투명도가 모두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겹쳐졌을 때 아래쪽에 있는 그 지도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명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의 1번 레이어의 투명도를 자, 불투명도로 되어 있는데요.
낮춰봅니다. 낮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치에 맞게 투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겹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겹쳐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그 모양에 맞게 겹쳐주면 되겠죠. 조금 확대해 봅니다. 컨트롤 키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이제 이게 지금 어디하고 맞아야 될까요? 보시면은 자, 여기 휘어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 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갖다가 딱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요 정도의 위치가 맞겠네요. 그죠? 예, 요 정도의 위치가 현재의 요 지도와 연결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작업이 끝났다면 다시 100%를 해서 불투명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다른 레이어, 자, 2번 레이어죠. 예,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투명도를 좀 낮춰줍니다. 낮춰서 이제 요 부분, 여기는 좀 찾아주기가 쉽네요. 그죠? 예,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분홍색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준다면 예, 되겠죠? 보다 정교하게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방향키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방향키를 한 번씩 누를 때마다 1픽셀씩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역시 여기에서도 불투명도를 다시 100%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지도 1번이죠. 지도 1번이 이와 같은 상태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위치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까지 맞춰줬고요. 이번에는 맨 위에 있는 지도 4번입니다. 역시 투명도를 좀 떨어뜨리고요. 자, 요 지도는 어디에다 붙여야 될까요? 요 지붕하고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역시 방향키 사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 잡아줍니다. 잡아줬다면 축소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불투명도 다시 100%로 해줍니다. 됐나요? 자, 이와 같이 작업을 한 후에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전에 4개 조각으로 분리됐던 그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처럼 이제 사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축소를 해주고요. 뭐 이 상태로 작업을 해주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요. 잘라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 툴이 잘라내기 도구입니다. 잘라내기 도구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클릭 드래그 해서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엔터 키를 눌러 준다면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은 이제 잘려져 나갑니다. 자, 확대를 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깔끔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지도 맨 위에 있는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이동 도구 그리고 화살표 키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처럼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지금 같은 작업에서처럼 이미지의 모습을 일치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합성 작업을 위해서도 레이어의 투명도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합성을 역시 위해서 사용이 되는 모드죠. 합성 모드라고 하고요.
블렌딩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통해서 작업에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학습자료 폴더로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칠판이라고 있는데요. 칠판하고 칠판 글씨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이제 포토샵 파일인데요.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선택을 합니다. 열기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는 글자고요. 하나는 이렇게 칠판이네요. 자, 이와 같은 작업에서도 블렌딩 즉 합성 모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각각의 도큐멘트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지금의 이 도큐멘트를 이 도큐멘트에 직접 레이어 블록이 방식으로 적용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레이어에 사용이 되는 이 이미지 부분만 선택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현재 레이어에 이미지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 이미지는 이제 글자 모습이 이미지입니다. 이 부분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게 투명한 부분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편집에 뭐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를 해서 현재 선택된 이 글자를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특정 레이어 즉 도큐멘트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자, 여기서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붙여넣기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떠 있는 상태고요.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새로운 레이어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졌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붙여넣기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특히 안쪽으로 붙여넣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선택 영역 안쪽에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살펴볼까요? 자, 가령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지금 선택 영역이 있죠? 선택 영역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특정 영역을 복사를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자, 지도 4번 위쪽이죠.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C 키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이쪽으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떠 있는 상태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 Z. 자, 그런데 선택 영역이 있다면 자, 그 안쪽에 붙여넣기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쪽으로 붙여넣기 해주게 되면은 그 안쪽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주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합성 작업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합성 모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위쪽에 지금 글자 떠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칠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성 모드는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색상, 밝기, 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합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현재 일반은 합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분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위쪽 레이어에 이 이미지를 분해시킵니다. 자, 현재 좀 확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분해를 사용을 하는 조건은 단일 색상의 이미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현재는 흰색으로 된 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필터를 하나 적용해 볼까요? 흐리게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가우시안 값은 한 7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 자, 그러면 블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분해되는 게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미지를 분해하고자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합성 모드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분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가 단일 색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지금의 칠판에 이렇게 백목을 통해서 글씨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기를 이용을 해줍니다. 해주고요. 여기서 이미지 1번과 2번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제 일단 하나 선택을 해주고 열기 적용을 했고요. 조금 축소를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레이어를 하나 불러옵니다. 레이어로 열기 됐고요. 자, 이미지 2번, 자, 이미지 2번 열기 됐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크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이제 합성 모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합성 모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두 개의 레이어의 색상과 밝기, 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독특하게 합성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위쪽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밝은 색만 해주면은 위아래 레이어의 이미지죠. 예, 밝은색 부분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화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모드로 이제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 느낌이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밝은 그러한 합성법을 사용을 하고요. 자, 닫지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그런 모드이지만 요 모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룹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 여기도 좀 어둡게 표현이 되고요. 자, 여기도 어둡게 표현합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어둡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모드이지만 각 모드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더 씌우기. 예, 더 씌우기는 오버랩이죠. 예, 위아래의 요 레이어를 불투명도 한 50%로 조절을 해서 합성을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부드러운 빛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강한 빛이라고 되어 있죠. 강한 빛으로 하니까 위에 있는 요 레이어의 요 아래쪽 모습은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고 위쪽은 아래쪽에 있는 요 하늘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차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색상의 차이에 대한 합성법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네거티브 필름처럼 반전된 그런 느낌 얻을 수가 있죠. 자, 빼기도 역시 비슷한 그런 느낌. 질감 드러내기, 그 다음에 질감 합치기, 나누기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점점 좀 밝아지네요. 자, 그리고 색조는 이제 색조에 대해서 합성을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채도는 채도, 그 다음에 색은 색에 대한 합성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도는 이제 밝기에 대한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성이 되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 밝은색 부분은 그레이스케일, 즉 흑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합성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레이어와 레이어에 사용이 되는 이미지의 색상과 밝기, 채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합성 작업을 할 때는 지금까지 살펴본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 모드를 통해서 합성을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의 합성 모드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그 작업 목적은 주로 이제 독특한 배경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 그 부분 또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합성 모드를 통해서 합성을 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